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고 가볍지만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라면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친구, 가족, 동료 할 것 없이 어떤 관계든 서로의 노력과 관심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만 애쓴다면 그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되고 결국 내 마음만 다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내가 너무 애쓰고 있는 관계, 그 중에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일수록 쉽게 끊기 어려워서 더 힘들죠. 이 정도 오래된 친구면 내가 또 먼저 연락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문득 돌아오는 무성의한 반응에 마음이 서운해지고 지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내가 너무 애써야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태호와 진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25년 넘게 함께한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 동네 골목을 누비며 뛰놀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는 함께 밤을 새우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까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태호는 진수의 생일을 빠뜨리지 않고 챙겼고 진수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늘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곁을 지켰습니다. 태호에게 진수는 그만큼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진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하던 진수가 이제는 태호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태호가 전화를 걸면 진수는 예의상 반갑게 받기는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진수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진수에게 마지막 기대를 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다시 얘기하자. 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정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지켜온 것이었음을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애써야만 이어지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역시 끝내 태호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우정이었지만 결국 한 사람이 손을 거두자 관계는 조용히 끝나버렸습니다. 태호는 처음에는 그 사실이 씁쓸하고 허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더 아끼고 싶습니다. 지훈 씨와 혜진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며 지냈고 특히 지훈 씨는 혜진 씨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다가가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혜진 씨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도 지훈 씨가 빠짐없이 챙겼으며 혜진 씨가 이혼으로 큰 아픔을 겪었을 때도 지훈 씨는 매주 전화하며 진심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혜진 씨는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훈 씨가 연락하면 반갑게 받는 척은 했지만 대화는 예전처럼 길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 씨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친구가 필요했던 날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몇 마디 형식적인 위로를 하고는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연락할게라며 전화를 급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혼자 노력해서 이어온 거였구나. 이후 지훈 씨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지만 혜진 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20년 우정을 떠올리며 씁쓸하고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붙잡을 이유는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훈 씨는 자신만 애쓰는 관계는 정리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새로 맺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과만 함께하자는 다짐 속에서 지훈 씨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미나 씨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 씨와 22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둘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특히 수진 씨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 미나 씨는 밤늦게까지 위로의 전화를 해주었고 수진 씨가 결혼할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해주며 정성스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나 씨에게 수진 씨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죠. 그런데 수진 씨가 결혼한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나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소식이 없었고 미나 씨가 용기 내어 안부를 물으면 수진 씨는 짧고 형식적인 답만 했습니다. 약속을 잡자고 하면 늘 나중에 보자, 요즘 너무 바빠라며 피했고 미나 씨는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나 씨가 건강 문제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을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미나 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 지금 급한 일 있어서 이따 얘기하자며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나 씨는 자신만 애써온 관계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미나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어. 나만 노력하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 처음에는 매일 휴대폰을 바라보며 혹시 수진 씨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나 씨는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한동안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매달려야 하지? 나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게 미나 씨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나 씨는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심리입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상대를 늘 곁에 있을 존재로 착각하고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에게 기대기만 합니다. 쟤는 늘 먼저 연락하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상대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오랜 시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 믿으며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심리적 에너지 고갈 상태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버거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연락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이든 가족이든 개인적 문제가 많아 감정적으로 소모된 상태라 아무리 소중한 친구라도 먼저 연락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 삶을 감당하기도 힘든 경우죠. 그러나 이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옵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관계인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외로울 때나 힘들 때는 연락하지만 평소에는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만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대만 지치고 상처받는 일방적인 관계로 흘러가죠. 이렇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관계를 쉽게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본인의 사정으로 마음을 닫으며 필요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더라도 나만 애쓰는 관계라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중심에 두는 연습입니다. 대부분 먼저 연락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 노력할 때 지속되는 법이기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할 관계가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둘째,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질까 봐 늘 먼저 연락하며 애쓰지만 가끔은 조용히 거리를 두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보세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진 것이고 반대로 상대가 걱정하며 연락한다면 아직 소중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관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상처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모임, 취미, 환경에 나가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나를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아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유리 씨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언제나 먼저 연락하는 건 선아 씨의 몫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연락이 오면 반갑게 응답했지만 스스로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죠. 어느 날 선아 씨는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유리 씨가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처받았지만 곧 상대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아 씨는 유리 씨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상대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훈 씨는 회사 동기였던 철민 씨와 오랜 우정을 나눠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철민 씨가 연락을 피하는 듯한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혼자 고민하던 성훈 씨는 결국 철민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많은 것 같아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으면 말해줘라고 물었습니다. 철민 씨는 최근 가족 문제로 힘들었다며 오해를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 대화로 둘 사이는 다시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수 씨는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내온 소라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지침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는 것도 연수 씨였고 소라 씨는 바쁘다는 핑계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연수 씨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소라 씨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자 연수 씨는 관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연수 씨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 노력할 때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선아 씨는 기대를 낮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했고 성훈 씨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으며 연수 씨는 과감히 관계를 내려놓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일수록 습관처럼 이어가기 쉽지만 사실 관계도 계속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멈추는 관계라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 친구에게 나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프지만 그 인정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멈추고 때로는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동안에 소중했던 추억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받으면서도 그 관계에 매달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나의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할 자격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떠난 자리에 언젠가 나를 존중하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계속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나에게 상처만 준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는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라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법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음과 에너지는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써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애써야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관계가 진짜 우정임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지키는 따뜻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늘 나만 연락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